다원화된 국민의 의사와 갈등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합하느냐. 이것이 한국 정치가 짊어진 핵심적인 과제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이 안철수를 정치에 불러냈다. 네, 국민들의 요구, 시대적 요청, 안철수의 새 정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이 되신 분의 말입니다. 이제야말로 새 정치라는 그 모호했던 개념에 명쾌한 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도남마에서 이분을 모셔서 명쾌한 답을 듣도록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에서 대장, 의장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뭐 공동위원장 중에 또 대장이면 그 나머지 위원장들이 조금은 질투하겠어요 또? 직함만 높지 별로 실권이 없어서. 아, 실권은 없습니까? 아니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요? 사연을 얘기해 주세요. 무슨 사연요? 안철수한테 갔다가 안 갔던. 작년에 제가 쾌도나만 나왔을 때 네. 박종진 앵커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 좋은 자리 하나 잡아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그럼 몇 달 동안 소식 한 번 안 줬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갈 길 가야지. 이웃집 촌놈 있다 장가 못 가란 말이에요. 맞아. 그때 협동조합인가 뭐 조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뭐요? 그 무슨 협동조합인가 뭐 조합. 그건 만들었어요. 아까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어서 막 이제 운영을 시작하다가 또 이런 일이 온 거죠. 야, 아니 제가 안철수 의원을 좀 존경하게 된 게 왜 존경하게 됐느냐? 네. 아니 안철수 의원 좀 부족하다 이 사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어찌됐든 또 삼고초려해서 8번 찾아갔다고요. 8번 찾아온 게 아니라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8번 만났자는 예. 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달라요, 그거는. 다른 겁니까? 예. 그러면은 무슨 장관님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이제 삼고초려에 비유해가지고. 네.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팔고초려라는 말까지 하시는데. 네. 그거는 가장 잘못하는 거죠.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 거하고 다른 거니까, 이거는. 아니, 그래도 전화를 장관님이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안 했지만요. 그렇죠. 받았죠. 얘기하려니까 만난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무슨 초려. 그거는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고. 아니, 그건 정말 달라요. 아니, 저도 누가 전화해서 저 좀 만나자 그러면 저쪽이 날 찾아왔다고 표현하지 내가 저쪽에 전화해서 만났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간 건 아니에요. 만난 거지, 그냥. 만났는데, 하여튼 저쪽에서 요청해서 만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쪽에서. 그게 그겁니다. 찾아왔다. 알겠습니다. 요쪽에서. 너무 겸손하게 시작을, 문을 여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찾아와서 뭘 감동을 줬길래 사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좀 먹으면요, 웬만해서는 감동 안 받아요. 나이 먹으면, 예.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을 수 없다. 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웬만해서는 감동을 안 받는 법이니까, 제가 무슨 안 의원을 만나서 감동을 받아서 간 건 아닙니다. 안 의원을 감동을 받아서 간 건 아니다. 네, 안 의원한테 감동받아서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갔습니까? 아니, 새정치라는 게, 안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3년 전에 청춘 콘서트를 할 때, 네.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둘이 많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 안 교수한테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정치를 안 바꾸면 나라 안 바뀔 것이고, 네. 나라가 안 바뀌면 국가 장래가 굉장히 암담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걸 한국 정치를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이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아니냐, 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당신도 뭔가를 해야 된다. 네. 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저니까, 네. 안 교수가 그걸 딱 상기시키면서 안 의원이, 네. 사실은 새 정치는 장관이 먼저 절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핑계를 이쪽으로 댔군요. 장관님이 하자고 해놓고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어쨌든 자기가 새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역부족인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힘들다는 여러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오셔서 좀 저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짐을 2가지를 하는 게. 네. 2가지 다짐.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내가 꼭 돼야 한다. 네. 하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아, 본인이 그렇게 네,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대통령이 꼭 되려고 꼭 하지 않는다. 돼야 한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그대로 표현 옮긴 네, 거예요. 버렸어요. 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네. 제 목적은 새정치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다짐이 뭐냐면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네. 저는 절대로 뒷걸음질 치는 안 하겠습니다. 필성이가 돼도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짐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새정치는 저보다 먼저 장관님이 품었던 꿈이기도 하고 저한테 그걸 강조했던 분이니까 네. 지금 이런 새정치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으니 와서 좀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도 저는 하여간 몇 번씩이나 저는 거절했죠? 일단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 다시 발을 디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네. 둘째는 안 의원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를 내가 충족할 만한 역량이 나한테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 네. 두 가지로 현실 정치에 다시 시작할 생각 없고 역량이 부족하니까 기대에 부응할 수 없고 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분 모셔서 하십시오라고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똑같은 사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7번째까지 거절하고 이제 8번째 갑니까? 7.8기로 가는 거죠. 여덟 번째가 12월 중순인데요. 네. 또 간곡하게, 근데 전보다 더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꾸 면전에서 거절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니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시간을 벌 생각을 했냐면, 네. 연말이라 나도 굉장히 바쁘고, 네. 일이 많으니까, 네. 새해 가서 봅시다. 아, 새해 가서. 일어났어요. 네. 근데 새해가 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간지 연락이 오겠는데, 이거 뭐라 그러나 이러고 있는데, 기사가 빵 터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예스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이거는 사기네, 그러면은. 아니, 사기가 예스도 아니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도 그렇지만 좀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네. 들어봤더니, 이건 전혀 어디선가 말하자면, 누가 이게 저를 안 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입하려고, 네. 애를 많이 쓰고 있다. 라는 말을 아마 누군가 기자들한테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렇다면 뭐 과거 2년으로 봐라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 틀림없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쓴 거고. 저도 정치부 기자 해봤지만 그 말 듣고 안 쓸 기자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온다, 이거. 온다, 그러니까 쓴 예스가 안 된. 기자한테도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네. 또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걸 뭐 일부러 뭐 이렇게 기사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바로 안 의원이 전화하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보겠다고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금 조사해서 뭐 하게요? 이거 기사 나가 엎을 거예요, 이걸? 네.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정사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럼 예스를 한 건 아니네요.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기사 나갈 때까지도 예스가 아니었다. 야, 이거 캐도란 말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얘기했을 거예요. 딴 데 가서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사 나올 때까지 기사가 그러니까 오보였는데 오보라고 하는 건 좀 심하고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근거는 좀 있었는데 네. 하여튼 전체로 보면 오보죠. 정확히 얘기하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기사라는 게 100% 정확할 때만 써요? 그렇게만 기사 써봤습니까? 아니죠. 10%만 정확히도 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히 맞는 기사는 아니었지만 그냥 이거를 진실로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버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여기서 이걸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 꼴도 아주 우습게 될 것 같고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곤란해지. 안철수 의원도 아주 모양이 곤란해. 나빠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어차피 기사가 이렇게 나간 마당에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안 의원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정말 제가 이야기라고 빼고 앉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빨리 아주 공식화해 버립시다. 그래야지 이거 시간 끌면 또 이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네. 그럼 추측 기사가 막 난무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안 되니까 그럼 차라리 빨리 앞등에 발표해 버립시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덜렁 나가서 한 거예요. 네. 야, 참. 그리고 나서 욕 엄청 먹으셨잖아요.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서 장수할 거라고요. 막 죽도도 아까 죽도로 맞을 뻔도 했다고요?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죽도를 든 사진이 크게 엘리베이터에 제 사진. 들어오는 사람 꼭 주눅 들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포스터 떼야 돼요. 그거.
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올라오는 사람한테 겁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 홍보하는데 그걸 또. 아, 장관이 여기 와서 또 새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때 윤여준 장관이 나의 멘토면 300명이 내 멘토다. 이거는 진짜 이 말 본인이 한 거 맞답니까? 아, 맞아요, 맞는데. 맞습니까? 그게 순천에서 열린 청춘 콘서트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시장을 나간다는 기사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뭐 지지도가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압도적으로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권에서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대책회의가 열리고 그랬다는 건데, 거기서 야권에서 무슨 오해를 했냐면, 이게 안철수라는 교수는 생전 뭐 이런 거 할 생각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고, 이게 뒤에 있는 유나무계가 이게 다 꾸민 장난이다, 짓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를 한나라당 출신이니까 네. 한나라당 후보를 도와서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그럴 목적으로 한나라당하고 짜고 음모를 꾸며서 안철수 교수를 이용했다. 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가지고 이게 트위터로 이틀 동안인가 저한테 융단 폭격을 했어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걸 안철수 의원이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 첫째 저한테 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굉장히 미안해하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철수 교수로서는 말하자면 저도 좀 보호를 하고 자기도 이제 보호할 생각으로 네.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내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그 당신 멘토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말을 얼핏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것이고만, 예? 뭐 300명이 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 그걸 내가 바로 전해 들었고, 네. 바로 안 의원하고 통신에 통화를 했어요. 네. 그때도 안 의원이 안 의원이, 죄송하다고. 제가 그만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깔깔 웃고 치웠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걸 모르는 많은 분들은 그 말만 생각하니까 아주 제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안 교수가 모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시점에 안철수 의원하고 결별하지 않습니까? 아니, 결별이라는 말은 그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러고 난 후에 시장을 나간다는 걸 며칠 검토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던 일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선거 준비를 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게 안 하게 되니까 안 교수는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지가 몇 달 안 됐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서울대학 교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학교 교수직이 아닌 다른 일을 자꾸 하게 되니까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학교로 가고 저는 그때 책을 쓰는 일이 몇 달 밀려 있었어요. 네. 저는 출판사하고 약속한 길이 다가오니까 막 속이 탔거든요. 네. 저는 얼른 집에 가서 그 책 쓰는데 2달 꽉 매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네? 결별처럼 보였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지만 네. 그 결별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네. 나이 차이가 20여 년 지잖아요. 네. 친구도 아니고 네. 전부터 그렇게 막 가깝게 알던 사이도 아니고 네. 각각 사는 세계가 다르고 네. 그러니까 안 교수는 자기 본 직업으로 돌아가고 저는 책 쓰는 데 매달리고 다른 연락할 일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무슨 얼굴을 붉히고 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다. 네. 자, 근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생각이 지금하고 청춘 콘서트 할 때, 아까 제가 말을 그럼 잘못했다고 치고 결별이 아니라 각자의 길로 돌아갔을 때 안철수 의원 시장 포기하고 요때의 안철수를 봤을 때랑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셨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을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네. 제가 몇 번 만류를 했거든요. 아, 나가면 안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걸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해야지 시장 나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어떤 운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걸 기획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시장도 의미가 있지만 이 일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이니까 여기 전념하자고 네. 만류했는데도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만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결심하는 게 좋다. 우리도 선거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네. 시민께도 빨리 얘기를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랬었는데 며칠 이렇게 결정을 못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가족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서 네. 예상보다 완강해가지고 특히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결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결국 나중에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양보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군요. 결국은. 아버지 되시는 그 춘부장 어른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겠지만 하여간 네. 그 시장 나가는 것에 굉장히 완강히 반대를 하셨대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떤 부모가 그 정치판에 가는 걸 반대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 아,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이해할 만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래서 그러면 전 못할 거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종류의 결심은 시간을 끌면 못하게 되는 걸 여러 번 과거에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 때 안 교수는 못할 거다. 얘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왕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해보지. 예? 네. 왜 저렇게 중간에 쉽게 꺾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요새 최근에 이제 만나보니까 그때하고는 굉장히 변했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뭐 어떤 면이 좀 유약했던 부분이 좀.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사람이 굉장히 강인해졌고, 예. 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3년 전이죠. 청춘고수 네. 탈 테니까. 그때 그 안 교수를 잘 아는 가까운 지인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안 교수님은요, 말하자면 트위터 같은데, 네. 자신을 어떤 비판하는 이런 글이 한 줄 올라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네. 그런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저도.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신경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아주 맷집이 무지하게 좋아졌더라고요. 맷집이요. 네. 어떤 네. 비판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가 부끄러운 거 아니면 뭐 스포츠 별로 같아, 까딱하네요. 스포츠. 예. 맷집이 좋아졌다. 또 좋아졌어요. 다른 거는 뭐. 타포에 강인해진 거죠, 사람이. 맷집. 강인해지고 네. 어떤 난관이 오면 전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난관을 돌파할 생각보다는 우회하려는 생각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었는데 피해 가려고. 예, 이게 돌아가려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돌파하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돌파. 예. 그거 상당히 변한 거죠. 짧은 기간에 비하면. 네. 근데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짧은 기간 동안. 네.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체험을 한 거죠. 네. 예. 지금은 어떻게 안철수 의원 딱 우리 장관이 보시기에 마음에 좀 흡족합니까? 아니, 저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래도 그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을 놓고 제가 내 마음에 흡족하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오만한 그래도 태도고. 뭐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모셨습니까? 아니요. 오만한 태도고. 예. 어쨌든 3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정치인이 됐어요. 많이 정치. 네. 그래도 뭐 좀 코멘트 해주실 게 아직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근데 이제 새 정치를 표방하고 새 정치를 구현하는 중심의 인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행태가 부정치인하고 같기를 기대하는 거는 아니 무리죠. 네. 달라야죠 뭐든지. 예. 그런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그래요. 본인이 어떻게 자기 자세를 잡으며 행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적인 감각을 갖고 아니, 물론이죠. 아까 말한 사회적 책무 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요하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그걸 요새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네.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아니요, 사회적 물론이죠. 책무에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를 제가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되기를 포기 이런 단어가 거죠. 맞습니까?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한 거죠. 네. 뭐냐면 자신의 목적은 새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새 되려는 게 정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지. 네. 이게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정리한 거죠. 대통령 안 될 수도 있다. 훌륭한 태도죠. 네. 그러니까 꼭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수단 방법을 가리고 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새 정치만은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그럼요. 네. 네.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요. 그 네. 결과로 주어지는 거면 뭐든지 감사하게 받지만 네. 대통령이 될 목적으로 새 정치 추구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